참여하고 계시죠? 네. 자, 부동산 공부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정고점을 찍은 아파트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디프레이션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부동산도 점점 회복이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내년 경기가 더 침체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모처럼 한번 신문에 보도된 부동산 관련 개발 소식, 호재, 그리고 이슈가 된 소식들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은요 2023년 7월 20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자, GTX 노선 음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 자,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노선이 자기 아파트 단지 지하로 가면 어차피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붕괴 우려가 있다 하면서 현대건설 그 회장님 앞에 가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필 온희룡이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바람에 권조가 있잖아. 온희룡이가 자부심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엄청 센 놈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밀고 가서 결국은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주민 반발이 있었지만 우회 없이 계획대로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음마아파트 지하로 60m 지하로 간다고 해요. 보통 이 GTX 지하가 40m 대심도잖아요. 근데 음마아파트 아래쪽은 그 두 배죠. 60m 이하로 뚫는다고 합니다. 관련한 GTX 개통 일정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GTX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합니다. 음마아파트 때문에 2년 정도 딜레이 됐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그래서 시간이 80분에서 29분으로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준공 후 40년 동안 현대건설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 공부를 해봐야 아는 소식들이죠. 그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BTO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을 의결 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GTX C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8년도에 1호선이 A노선이 개통을 하고요. 이 음마아파트 아래쪽은 지하 60m, 해당 단지 아래쪽은 특히 60m 아래로 더 깊게 심구를 한다고 한답니다. 음마아파트 거의 40년 이상을 기다려 왔는데 이 GTX 노선이 지하로 통과하는 게 악재인지 시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건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만, 뭐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인 음마아파트 아래쪽을 파 들어가는데 설마 대충 뚫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음마아파트가 지하 뭐 6층 7층까지 뚫을 계획이었는데 GTX 통과 때문에 지하를 깊게 못 뚫는다. 그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공부해 볼 것이 바로 서울 핵심 금싸라기 땅 관련 개발 소식입니다. 자, 서울 주요 핵심 지역 내 금싸라기 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데 칠성부지 서초동, 요즘에 서초동 난리죠. 롯데 칠성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MC역 복합개발, 롯데 칠성부지, 더 K호텔, 리버사이드 호텔, 삼표 레모콘 공장, 전 한국감정원 부지. 자, 이런 것들은 부지가 핵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노른자의 땅인데 이것을 대충 개발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줄 모양입니다. 특히 삼성이래요. 삼표 레미콘 공장하고 뭐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용적률을 1130%, 제가 알기로는 700%, 800%가 최고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113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투자자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여기가 제대로 A급으로 개발이 돼버리면 그 주변 아파트가 큰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징성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서울시가 1130%까지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관광 숙박시설을 도입하면 기존의 700%, 800%, 공업지역, 상업지역 여기를 1130%까지 올려주겠다 이겁니다.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미리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올려주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여기 보시면
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에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로 확보를 하는데, 먼저 사전 협상을 통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사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5,000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요건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먼저 디자인, 건축 디자인을 잘 꾸미면 용적률을 110%를 더 준다는 거예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 이거를 건설사나 시행사가 제공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 대상지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110% 올려준다. 그만큼 디자인적 요소를 중요시하겠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탄소 제로, ZEB,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녹색 건축 에너지 효율 인증, 재활용, 재건축, 자재 활용을 하게 되면 뭐 탄소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 아파트, 친환경 건축물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디자인은 110%였는데 여기는 60% 정도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관광 숙박시설로 개발을 하면 160%포인트를 용적률을 제공하겠다. 높게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거죠. 다시 말을 하면 건축 디자인, 그 다음에 탄소 제로,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 세 가지를 지면 최고 113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서울의 핵심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수익 시설 같은 경우는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디자인을 좀 색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물을 탄소 제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설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건축비가. 기존에 이런 혜택이 적다 보니까 이 부지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핵심 부지들은요,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성부지, DMC, 한전부지, 더 K호텔, 리버사이드 호텔, 성대 야구장 부지, 삼성동 전 한국감정원 부지. 정말 이런 거는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지들을요, 서울숲처럼 공원, 고도화시키고요, 첨단 문화 거점으로 문화시설도 확충을 하고, GTX 같은 광역적 교통체계까지 접합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된 핵심 부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이 확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등촌동 모아타운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요. 등촌동 520-3번지 일대, 515-44번지 일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모아타운이 현재 서울시의 핵심 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선정은 현재 67개 구역이고요. 현재 6개 구역, 그 다음에 5개 구역이 현재 승인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주변에 그 낙후된 시설이 일대 변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개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 본동,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동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촌동 모아타운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2027년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면 봉지산 쪽은 자연구역이잖아요. 그쪽은 7층 이하로 저층으로 하고 이 등촌역 쪽으로 갈수록 2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고층을 지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등촌역 쪽으로 갈수록 고층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고도를 고려해서 짓겠다는 거죠. 2026년 준공 예정인 등촌 1구역과 인접해 이곳에 약 2387가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3년 7월 20일인데요. 현재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반년 사이에, 6개월 사이에 2배 정도 늘었다. 성수 아크포레스트는 40억이 쑥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를 갱신 중이다. 자, 코로나 사태 때 신고가가 엄청 높은 고가였는데 이것을 뛰어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살아난 거냐, 주택 경기가 살아난 거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정확히는 아직은 이르다고는 보지만 점점점 회복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현재 회복되고 있는 신고가
기록한 지역은 송동,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이라고 합니다. 송동, 은평, 서대문, 마포구. 자, 그리고 강남은 이미 신고가 경신하는 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직방에서는 수도권에서 6월 신고가 거래가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타나고 지방은 아직은 침체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형 면적 위주로 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 고가 아파트, 대형 아파트, 면적이 큰 거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속속 6개월 사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테크기업 임대 피크 찍었나 강남에 오피스 매물이 쌓이고 있다. 오피스는 그 상업 시설 아닙니까? 이것은 공실이 현재 많이 낮다고 합니다. 불경기나 침체 시면 공실이 많을 텐데 현재 공실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오피스 매물을 지금 내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이 더 침체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각각 경제 주체들의 예측이라든가 분석의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운용사들이 강남 업무지구 GBD 매물을 쏟아내는 것은 매각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공실률이 매우 낮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안 된 것처럼.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판다는 거야. 그만큼 예측이 제각각이라는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 LH 같은 경우도 2023년 하반기 건설 경기가 매우 침체될 것이다. 우리가 총대를 매겠다 하면서 일반 민간 분양이나 민간 개발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주를 많이 하겠다 하면서 공적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발주 물량을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LH가 나서서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공사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LH도 아마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이 재개발 구역, 정비구역 분양 받으시라 추천 한번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즘에 순살자이, 통뼈 캐슬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 시공이 논란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해서 국토교통부가 현재 자이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감리라든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죠. 여기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GS건설, 문제의 건설사들이죠. 이들이 현재 짓고 있는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검사기계로 철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철근 탐사기로 철근 배근 현황, 설계서와 대조해서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러면 밑에 실무자들이 얼마나 이 아파트 단지를 닥달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까? 자, 이 단지는요, 최고 41층, 25개 동 4,321가구 대규모 단지고요.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됐기 때문에 감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분기사고가 많기 때문에 공사 규모가 큰 대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나 검례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합니다. 어디를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됐다. 여기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이미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요주의 건물로 현대산업개발하고 자이, GS건설에서 하고 있는 문제의 건설사들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감리를 하기 때문에 튼튼해질 것이다. 어디를 선택할지, 어디 튼튼한 아파트를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